반갑습니다. 오늘은 한병철 교수의 피로사회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2016년도 외대 논술 지문에 나왔고요. 또 2018년도 아주대 논술에도 그 지문이 출제됐고 2018년도 또 연세대 편입 논술에도 그 지문이 나왔습니다. 이 책이 우리나라에 2012년에 번역돼서 출간된 걸 생각해 보면 상당히 신선한 충격을 준 명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로 2015년도 한국연구재단과 중앙일보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피로사회가 그 당시 출간된 4만여 권의 책들 중에서 학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한 번역서 1위에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이 책은 한병철 교수가 독일어로 쓴 책인데요. 그걸 한국어로 번역을 한 것이죠. 이 책이 번역되고 3년 동안 10만 부 이상이 판매됐는데 이것은 상당히 드물게 대중과 학자들 모두에게서 큰 사랑을 받았다는 그런 방증입니다. 이 책을 쓴 한병철 교수는 59년생으로 지금 우리 나이로 62세입니다. 이분은 고려대 금속공학과를 나왔는데요. 대학을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을 가서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카톨릭 신학을 전공합니다. 공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공부죠. 그리고 다시 뮌헨 대학교에 가서 독일어 문학과 철학을 공부합니다. 또 1994년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에서 하이데거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대를 나온 분이 하이데거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하니 참 놀라울 따름이죠. 하이데거는 대학교 철학과에서도 1년 이상 공부를 해야 하는 그런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또 대단한 것은 2000년에 바젤 대학교에서 데리다를 주제로 교수 자격을 취득합니다. 바젤이면 지역적으로 스위스에 있습니다. 바젤 대학 하면 니체가 졸업한 학교로 유명하죠. 그리고 니체가 24살에 교수로 임용된 학교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 이후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는 찬사를 받았던 칼바르트도 이 바젤에서 태어났고 또 바젤 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82세의 나이로 바젤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이런 유서 깊은 대학에서 한병철 교수는 철학과 사강사로 강의를 했고요. 2010년도에 독일 카를스루해 조형예술대학교에서 철학과 미디어 교수로 임용됩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베를린 예술대학교에서 철학과 문화학 교수로 재직을 했습니다. 이분은 지금까지 거의 독일어로 책을 출간을 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작품들을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하이데거 인문이라고 하는 책을 썼고요. 그리고 죽음과 타자성, 그리고 해결과 권력, 투명사회, 심리정치, 타자의 추방, 이외에도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한병철 교수에 대한 외국 언론의 찬사도 아주 화려합니다. 그 중에 몇 개만 뽑아서 소개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독일 최고의 시사주간지인 슈피겔의 평입니다. 놀랍도록 정밀하게 이 시대의 핵심을 꿰뚫는다. 인문학이 과거의 유상을 상실했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와중에도 인문학이 여전히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낼 수 있는지를 강렬한 언어로 능숙하게 입증해 보인다. 그것이 바로 시대의 비판적 관찰자이자 경고자로서의 역할이다. 대단한 그런 칭찬이죠. 그리고 독일의 명성 있는 주간지 디 차이트는 그런 철학계의 새로운 스타로 통한다. 불과 몇 개의 문장들로 우리의 일상을 떠받치고 있는 사고의 구조물을 무너뜨린다. 아시아에 대해서 인색하게 짝이 없는 유럽의 언론들이 한병철 교수에 대해서 이런 대단한 평가를 남겼습니다. 2015년에는 한병철 교수의 무리 속에서라는 책이 프랑스의 브리스톨대
류미에르 상을 수상합니다. 이 브리스톨대 류미에르 상은 철학이나 사회, 정치 분야의 에세이 이 책에 수여하는 상으로 2015년 처음으로 외국 에세이 부문이 추가되었는데 그때 이 한병철 교수가 수상을 했다는 것이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병철 교수에 대한 유럽 언론의 평이 결코 립싱크가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피로사회에 대한 핵심적인 맥락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로사회는 현대사회의 이 성과주의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한 책입니다. 저자는 현대사회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리하게 포착합니다. 즉, 21세기 사회는 규율사회에서 성과사회로 변모했다고 보고 있어요. 규율사회라고 하면은 가령 이러한 것들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러한 것들을 이뤄야 한다, 해내야 한다 하는 성과사회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과사회가 만들어낸 이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와 낙오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회에서 성과를 내려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적 피로가 쌓이고 그게 계속 누적되니까 우울증이나 소진증후군 같은 이런 병들을 겪게 된다는 것이지요. 또 저자는 과다한 노동 성과는 자기 착취로 이어진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활동으로는 경쟁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상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도핑 사회입니다. 바로 약물 사회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피해자이고 가해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긍정성의 과잉이라는 표현도 긍정적으로 자신을 계속해서 북돋우며 무언가를 끊임없이 하도록 부추긴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성과 사회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일까요? 저자는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해답은 인간이 사색하는 상태에서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자는 니체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몰려오는 자극에 대한 저항을 수행하며 시선을 주체적으로 조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자기 착취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저자는 우리가 지향해야 될 피로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영감을 주는 피로, 즉 무의의 피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이데거가 말하는 막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모든 염려에서 해방되는 시간이고요. 곧 평화의 시간입니다. 여기에 대한 저자의 진심을 들을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저자가 자신의 번역서를 2012년 3월 5일에 내고 바로 이어서 3월 24일에 도울 김용옥 선생과 대담을 갖습니다. 이때 자신의 진솔한 마음을 이야기를 해요. 저는 둘의 대담을 보면서 한병철 교수가 김용옥 선생에 대한 존경심이 깊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병철 교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피로사회에서 제가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장자의 무용지용입니다. 장자 얘기 안 하고 서양 작가들 이야기하면서 결국 장자의 무의나 무용지용의 의미를 전달하는 거죠. 여기서 한병철 교수는 장자 이야기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병철 교수의 사상적 뿌리가 장자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피로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도 장자에게 있다고 본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저자는 피로사회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으로 근본적 피로를 말하고 있는데 근본적 피로라는 게 뭐냐면 바로 아이들의 놀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놀이할 때 피곤하고 지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 피로로 인해서 우울해지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의 놀이 속에 즐거움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이것이 평화 속의 피로입니다. 장자가 말하는 무의 사상도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장자의 무의는 일에 대한 집착이나 욕심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결과에 매이거나 집착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을 즐기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그것이 일이 될 때 지겨운 것이 되고요. 놀이가 될 때 즐기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든 놀이처럼 즐기면서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한병철 교수의 해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독후감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